이번에 그 여학생 폭력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. 정확하게 뭐 얘기를 한다면 그 여학생 폭력 행동의 특징과 기제에 관한 사회심리학적인 연구, 이 폭력 경험이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주로 인터뷰를 한 것들이 많았는데, 그 중에 이제 그 상담 자료, 이미 그 여학생 폭력 사건이 만들어져서 피해자, 가해자가 이제 상담자나 전문 상담 기관에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겠죠.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이제 한 500여 건 정도가 됩니다. 500건이 좀 넘는데요. 그 중에서 좀 이리저리 빼고야 좀 이제 추려내서 거의 한 500사례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샅샅이 분석을 한 겁니다. 남학생들은 폭력 피해가 주로 약한 학생한테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. 즉 가해자들을 분석해 보면 그 약한 아이들이 강한 아이한테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약하다 강하다라는 개념보다도 이 튀는 학생, 그 반에서 좀 어떤 공부를 잘해서 튀기도 하고 외모 때문에 튀기도 하고 하는 행동거지 때문에 튀기도 하고, 여하튼 그 반에서 튀는 아이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. 그 다음에 또 그 폭력이 어떻게 발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, 남학생들 사이에서의 폭력은 장난치다가 이게 폭력으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양상을 저희들이 봅니다. 그래서 가해자한테 물어보면 너 어쩌다 이런 일을 했냐면, 아니 뭐 장난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. 이게 장난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. 여학생인 경우에는 아주 다릅니다. 여학생에게 폭력은 친한 아이들 사이에서 그 피해자가 나와요. 즉 우정의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폭력, 그 왕따가 나타나는 것 같다. 그 여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위협이 뭐냐면 소문낸다. 그 소문낸다는 측이 가해자고, 소문내는 게 두려워서 위축이 되고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심부름 쫓아하고 왕따 당하는, 이게 바로 소문내는 게 두려워진 아이가 결국 피해자가 되는 거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인식이, 남자들 폭력은 뭔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반적으로 그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 자신들도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 여학생 폭력은요, 도대체 여학생 폭력은 인지가 안 돼요. 여학생 폭력은 대단히 은밀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. 친하게 친하던 아이 중에 하나가 폭력의 왕따의 희생자가 되니까, 그러니까 깜짝깜짝 나중에 알고 보면 걔네들이 그렇게 친했는데 그 피해자도 그 안에 일부였고, 그런데 걔가 그렇게 폭력과 왕따를 당했다고요? 하는 그런, 상당히 그 여학생 폭력은 그 은밀하게 숨겨진 상태로 진행이 된다.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이미 반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. 이 학교 폭력의 얘기를, 폭력의 문제를 저 남자 여자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뭐 동일하게 동해금으로 취급을 하는데, 저희들이 연구의 결론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남학생 폭력과 여학생 폭력은 상당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묶은 채로 무슨 가해자 프로그램, 뭐 피해자 프로그램, 폭력 학생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런 두루뭉술한 그런 어떤 대처로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. 남학생에 대한 것과 여학생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 다르고 발생 기제가 다르고 그 후유증이 다르고 그 진행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게 그 접근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걸 저희들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.